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를 VIP라고 했습니다. VIP라고 하면서 조땡땡 서울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거야. 이 사람이 치안감 인사에도 개입한 모양입니다. 다른 3명은 대통령실 경호처 출신 송모 씨와 현직 경찰 간부 최모 씨 그리고 사업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간부 최 씨가 지난해 송 씨에게 조 경무관 승진 이야기를 언급한 적 있다고 MBC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 최 씨는 수년간 조 경무관을 수행해왔으며 송 씨와는 해병대 선후배 관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승진이 안 돼 물어보면은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승진도 안 되어서 좀 힘들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좀 승진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옆에서 저는 엄청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랬거든요.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뭐 선배도 후배들 챙기니까 그때 물어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송 씨께서는 뭐라고 답하시던가요? 그 얘기 듣고. 내가 말하면은 뭐 그러냐 좀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다음부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지만 기억이 좀 안 나고. 서울 저 치안감 별 2개 다는 거 아마 전화 오는데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런데 이 조땡땡이 끝내는 치안감으로 승진하지 못했습니다. 조땡땡이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지 마약 수사 단속에 관세청이 있었고 그 관세청에 이 조땡땡이 개입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이 제조한 필로폰을 한국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이른바 희계국 마약 조직. 이들은 필로폰 74kg을 국내로 밀수했는데 신체나 옷 속에 마약을 숨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무려 24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마약을 들여오면서 어떻게 세관의 눈을 피할 수 있었을까? 경찰은 검거된 조직원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됐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책을 정식 통로가 아닌 별도의 통로로 안내해 적발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국적 마약 조직이 필로폰을 밀수하는 과정에 이것을 검사대에 그 조직원이 올려놨더니 관세청 직원이 그 검사대에서 그 가방을 내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관세청에서 다국적 마약 조직범과 연루되어 있는지 관세청을 수사하는 과정에 그 관세청을 수사하지 말라고 조땡땡 경무관이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상당히 당황했고 그리고 약간 압력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수사하려고 했던 경찰이 있었잖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수사가 멈춰. 마약 수사가 실제로 멈춥니다. 예. 그리고 이 수사는 다른 부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수사 무마에 저항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수사야 나는 외압으로 느꼈다고 했던 사람 분이 있었잖아. 있었겠지. 그 사람은 좌천됩니다. 사람부장 오기 전에 공항 경찰 단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저한테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반대 총장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조모 경무관이라고 나올 때 제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조치성을 가진 경무관을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네. 그 인사를 위한 로비 이런 거를 총경 때부터 그런 걸로 좀 유명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명을 알게 되면 확실할 것 같은데 아마 그 사람일 것 같아. 그 관세청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조모 경무관이라는 사람은 왜 관세청을 지키려 했을까? 제가 아는 조모 경무관이 그 사람이라면 예전에 관세청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관세청이나 경찰청이나 다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일원이고 그래서 타기관을 최대한 예우하면서 부담 없도록 왜냐면 스스로 그 침 뱉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서울청 세관부장하다도 승진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언론 보도 나면 이 기회마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서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일단은 제가 이번에 진급을 하면 과장님을 위해서 열심히 뛸게요. 과장님 저 좀 일단 살려주십시오. 고립무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등포 서장 출신 아닙니까? 결국 외압 의혹은 보도됐고 경찰청 감찰 역시 외압을 인정해 조 경무관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세관에 대한 수사는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조땡땡 경무관이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김건희 계좌를 관리하던 차입니다. 이자가 이 사람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별 2개를 달아주려고 했는데 끝내 달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윤희군 경찰총장이 처벌하라고 인사혁신처에 보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최고 수장이 경로를 했어. 네. 진짜 화가 났어. 그런데 이 조모 경무관은 한참 아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향력은 더 큰 것 같아 지금. 이게 되게 심각한 게요. 인사혁신처까지 그러면 다 지금 작업이 들어가서 불문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인사혁신처도 이제 국무총리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처장이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직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밑에까지 지금 다 인사혁신처의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까지도 어떻게든 로비를 뚫어냈다라는 그런 결과론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수처에 몇 명 안 되는 공수처 검사 중에 이종호 변호인 출신이 2명이나 들어가가 있다는 게 과연 우연이겠느냐. 우연일 수 없죠. 지난 4일 도이치공범 녹취 파일 공익신고자가 공수처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10시간 넘게 조사받은 장소는 최상병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공수처 소속 A검사 사무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A검사는 도이치공범 이종호 씨의 변호인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씨의 변호를 맡았던 검사는 한 명 더 있습니다. A 검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다가 지난해 2월 나란히 공수처로 옮긴 B 부장검사인데 공수처장 자리 공백이 길어지며 처장 대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기관이 좀 공수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출을 한 건데 공수처에서 뭐 제가 조사받은 방에 있던 검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과거에 이정호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다거나 그리고 또 조사를 받으면서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제 휴식을 취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공수처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셨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도 이제 들리는 말로는 이제 우리들은 열심히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다 아시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뭐 우리 지금 외압 받고 있다 수사 방해가 있다. 수사관들이 수사 외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는 뭐 말씀이십니까? 이제 우리 외압 받았지 않냐 외압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어느 쪽으로부터의 외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내부로부터인 것으로 저는 추측을 내부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냐 내부 인물을 말하면서 그 사람들 말하는 거니까 이름을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 때문에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까지 하려고 생각했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공수처 수사관들이 공수처 내부로부터의 압박에 있어서 이걸 항의하기 위해 국회 1인 시위까지 마음을 먹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씀을 휴식 시간에 하셨습니다. 이제 우린 여기서 인사혁신처도 관여되어 있고 관세청도 관여되어 있고 그리고 경찰청도 관여되어 있고 이종호가 관여되어 있고 이런 정도 관여되어 있다면 VIP 김건희 여사는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